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래간만에 북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러시아 안전 보장하에 트럼프와 손을 잡는가, 역설적인 참수 위험. 트럼프는 덴마크와 대판 싸웠습니다. 러시아가 미사일 기술을 훔쳤다, 이런 주장을 또 트럼프가 했습니다. 먼저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어쨌든 평화 협상을 중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푸틴과 젤렌스키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압박을 주기 위해서 90일 동안 군사적인 지원을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90일 동안 한시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군사적인 지원을 중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대해서 이제 키예프는 일단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트럼프가 내린 이 명령은 무기와는 상관이 없다, 무기는 바이든이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계속 들어온다, 그리고 펜타곤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펜타곤은 이것을 확인해 주진 않았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루머가 들리고 있는데, 바이든 때 약속한 무기, 이것이 루마니아나 폴란드에 이렇게 묶여 있다, 트럼프가 갑자기 명령을 내려서 우크라이나로 딜리버리 하지 않고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그대로 두고 있다, 이런 루머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질적으로 트럼프든 미국 정부든 이 로전을 빠르게 종식시키는 것, 여기에는 큰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공약이기 때문에 일단 시도를 하고, 그리고 파토가 나면은 푸틴에 뒤집어 씌운다든가 젤렌스키에 뒤집어 씌운다든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유럽에 있는 나토 국가죠. 미국은 그동안 많은 전쟁 무기를 공급했습니다. 트럼프의 일관된 입장은 유럽에 개입하지 않겠다. 자, 우크라이나 이것은 유럽의 문제다. 미국은 손을 떼겠다. 그런데 남아있는 이제 서유럽 국가들, 서유럽의 부자 나라들, 이들이 미국의 무기를 사서 공급하는 경우,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트럼프는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유럽에 무기를 팔고, 그리고 미국은 아시아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그러면 금상첨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이 시도는 별로 믿을만 한 것은 못 됩니다. 이 트럼프는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젤렌스키는 싸우기를 선택하는 것 같다. 미국은 유럽보다 2천억 달러를 더 썼다. 이것은 맞는 말일 겁니다. 트럼프가 과장헌법을 많이 쓰는데 미국은 유럽보다 훨씬 많은 돈과 그리고 물자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바이든이 유럽에 더 많은 돈을 내라고 요청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의 진심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로전을 끌고 싶다면 유럽 너희들이 돈을 내라,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는 거래를 해야 되는데 싸우기를 선택한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이 젤렌스키에게 이제 공짜 무기를 준다든가 이러고 싶지 않다. 이 전쟁은 끝내야 된다. 너무나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당연히 이제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당황하죠. 젤렌스키의 기본적인 목표는 미군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아니면은 영국군, 프랑스군, 또 필요하다면 한국군을 끌어들이는 거죠.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토 소속 국가들 혹은 한국군이 오게 되면은 이길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젤렌스키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젤렌스키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것, 이건 역시 젤렌스키가 그냥 이제 이 패하게 되면은 젤렌스키는 얼마나 오래 살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이 분노. 지금 젤렌스키 믿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구는 18세 이상 23세 미만 젊은이들, 이들을 이제 강제 징집해서 보내라,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스턴트, 서유럽과 미국의 주고받음, 이것은 결국 젤렌스키에게 압력을 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8세 이상 이제 젊은이들 다 밀어넣어라.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여기에 병력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군과 싸워봐야 폭탄 맞고 죽는 거죠. 너 젤렌스키 살고 싶으면은 전쟁을 계속 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18세 이상 징집해. 이렇게 이제 미국과 서구는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집을 하면은 이제 미국과 서구는 이렇게 물자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젤렌스키가 이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국민적인 분노입니다. 어쨌든 젤렌스키는 데드맨스 워킹이죠. 이렇게 사형수가 걸어가듯이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전쟁을 끝내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분노에 의해서 젤렌스키 언제 이제 제거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쟁을 계속 끌게 되면은 러시아는 더욱더 많은 영토를 먹고 결국은 뭐 키예프까지 함락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외통수에 빠진 거죠. 절박하게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데 해필 이때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사자 교환이 있었습니다. 위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병사 이제 사체조 전사한 병사들 49구 시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757구, 이 정도가 이제 교환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제 사상자 비율, 이것을 이제 어떤 한 단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진영에 무지막지한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희생자는 엄청나죠. 그리고 러시아군은 전진을 하면서 우크라이나군 희생자 병사들, 죽은 사람들, 이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줍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 뒤로 밀리면서 49구의 이제 러시아군의 시체를 획득을 한 거죠. 거의 뭐 20배, 한 18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 시신 2325구를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측은 176구의 이제 러시아군 시신을 이렇게 돌려주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엄청난 교환 비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대체로 한 7대1 정도. 우크라이나군 7명 죽을 때 러시아군 1명 죽는다, 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토의 움직임이 중요하죠. 미국의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발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폴란드나 이들 루소포비아 국가들,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독일이나 영국, 만약에 미국이 발을 빼게 된다면 러시아가 이제 결국 우크라이나를 먹게 되고, 여기서 더욱더 무서운 것은 우크라이나라는 전쟁을 잘하는 이 국가, 이것이 완전히 이제 러시아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총합으로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그런 나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때는 일방적으로 판이 기울어지게 되죠. 이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연장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을 이렇게 징집해라, 이렇게 압력을 놓고 있죠. 일단 이들은 유럽 내를 이렇게 단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헝가리나 슬로바키아, 이들은 노골적으로 러시아와 싸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슬로바키아에 유럽의 이제 NGO들을 싹 보냅니다. 그리고 제2의 마이단을 획책하고 있죠. 일단 조지아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슬로바키아로 가고, 그 다음은 또 뭐 헝가리로 가겠죠. 그러나 슬로바키아 정부는 이들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주변 유럽 국가에서 온 NGO다, 즉 간첩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특별히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슬로바키아 땅에 들어와서 호텔에서 자야 됩니다. 일종의 이제 관광 사업이죠. 그래서 슬로바키아 피초 총리는 허허 웃으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 이것은 뭐 과거 사진입니다만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젤렌스키의 미래 모습이죠. 이때 당시 한 2년 전으로 기억납니다. 젤렌스키에게 이들 유럽의 지도자들이 냉대했던 이유는 젤렌스키가 병력 자원을 확대하는 거,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저한 거죠. 강제 징집을 하는 거. 그러자 이들이 젤렌스키를 냉대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젤렌스키는 25세 이상 이제 징집을 하겠다, 뭐 그 이후에는 23세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야, 젤렌스키 반갑다 하고 뭐 만나면 끌어안고 그 다음에 무기도 집어주고, 이것이 바로 유럽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젤렌스키와 유럽 지도자 바이든, 이들의 철저히 이용되고 희생된 것이 바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죠.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뭐 트럼프는 러시아에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압력을 넣었습니다만 러시아는 그냥 툴툴 털어버렸다, 아예 뭐 깡그리 무시해버린 겁니다. 러시아 경제는 미국의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툭 털어버리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푸틴은 나름대로 이제 뭐 트럼프와 관계 개선을 하기를 원할 겁니다. 트럼프와 싸울 이유는 없죠. 미국이 직접 군대를 보내거나 무기를 보내서 뭐 러시아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트럼프의 현재 태도는 어쨌든 러시아에 도움이 됩니다. 이 푸틴은 트럼프에게 이제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0년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때 부정선거에 의해서 떨어졌다, 쫓겨났다. 만약 그때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다면 러우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2020년 부정선거,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측이 재확인해 줬습니다. 이것이 2020년 미국 대선 때 있었던 이제 그
한 광경입니다. 자, 이 개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개표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이제 갑자기 뭐 트럭들이 오고 여기서 투표 용지들이 대거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갑자기 쫙 이렇게 치솟는 거죠. 자, 이 분리하니까 뭔가 집어넣었다. 뭐 이런 그래프, 갑자기 치솟는 그래프.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조지아, 그리고 이제 아리조나, 네바다 이런 곳에 모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갑자기 이렇게 대거 투표지가 들어온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린란드 이야기예요. 지금 뭐 이것 때문에 미국이 시끌시끌합니다. 이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먹겠다. 뭐 처음에는 농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란드 내에 있는 자원 혹은 뭐 군사기지 짓는다. 지금도 이미 군사기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덴마크와 협의를 해서 보다 많은 이제 미국 군사기지를 짓고 미국 기업이 투자하지 않겠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그린란드를 사겠다. 그리고 덴마크에 팔아. 그리고 주민들이, 상당수의 주민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원한다. 덴마크 정부에 팔아라. 이렇게 압력을 넣습니다. 오늘 트럼프는 덴마크 총리와 통화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대판 싸웠다고 합니다. 덴마크는 상당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고위 유럽 관리들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 총리와 격렬한 전화 통화에서 그린란드 인수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를 강조했다. 인수하겠다. 이렇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 전화 통화는 매우 나쁘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끔찍하다. 그는 매우 단호했다. 트럼프 의지가 이제 매우 단호했다는 거죠.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이전에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그런데 그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의지가 강하다는 거죠. 잠재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덴마크 관계가 거의 재앙적인 수준에 이제 도달했다고 합니다. 매우 격렬한 통화를 했다. 대화는 대재앙이었다. 트럼프는 공격적이고 대립적이었고 덴마크는 미국과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트럼프는 그냥 내놔. 그린란드 내놔. 내가 살게.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린란드 문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미국 정부는 존 볼턴과 이제 파우치에 대해서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예 없애버린 거죠. 1년에 파우치 한 사람에게 무려 1,500만 불, 하나로는 거의 뭐 한 200억에 가까운 그런 경호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파우치 이제 민간인이 되었는데 이 사람을 왜 경호해야 되는가?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뜻이죠. 어쨌든 존 볼턴, 파우치. 자, 그런데 트럼프는 이들에 대해서 이제 경호 예산 이런 거 다 없애버린 겁니다. 경호할 필요 없어. 그리고 트럼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파우치와 존 볼턴은 돈을 많이 벌었어. 어떻게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좋은 이제 경호 회사가 있는데 소개해 줄까? 자, 걔네들 돈 많으니까 자기 돈 쓰면서 경호해, 경호받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굉장히 적대적이죠. 일단, 딥스테이트 구성원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나를 세운 거,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DNI 국장으로 임명된 이제 털시 게벗 1월 30일에 인사청문회를 갔습니다. 자, 이제 국가정보국 수장이 됩니다. 여기서 이 털시 게벗가 과거에 자신이 이제 유지해왔던 어떤 딥스테이트와의 대립적인 인물, 그리고 이제 솔직하게 미국이 잘못하는 거 이런 거 까발리고 이런 태도 이것을 그대로 유지할지 저희가 이제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어떤 인테그리티를 계속 유지한다면 트럼프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미국을 내부에서 파괴하고 있는 딥스 세력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트럼프를 이렇게 서포트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만약에 이제 대충 이렇게 서로 뭐 중재를 한다. 이 경우는 이 트럼프 행정부도 좀 표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30일 인사청문회를 관심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는 뭐 북한, 러시아, 중국 이들에 대해서 이제 거의 뭐 일방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입니다. 작년 11월 30일 이때는 핵 전쟁을 북한, 중국, 러시아 이들 세 나라를 상대로 할 수 있다. 미국이 일종의 이제 허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구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뭐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바이든 정부는 쏟아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과 동시에 이제 이렇게 핵전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미국 핵무기가 떨어졌을 때 평양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북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호전적인 태도죠. 일단 이것은 평양시 지도입니다.
미국의 핵폭탄, 뭐 핵미사일 이런 게 한 방 떨어지면은 평양이 이렇게 이제 파괴된다. 그리고 북경도 이렇게 날아간다. 이런 거를, 이런 가상 이제 파괴 이 범위 이런 것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뉴욕 타임즈에도 나오지만 러시아, 중국, 북한과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핵전쟁을 할 수도 있다. 그럴 플랜도 이렇게 수립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가 극초음속 미사일에 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엉터리 이야기죠. 러시아가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그 비밀을 캐내가지고 먼저 개발했다.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때, 자, 이제 러시아 간첩들이 들어와서 훔쳐갔다. 뭐 이런 주장을 했죠. 이것은 2023년 10월 선거운동에서 뭐 자신 이쪽 캠프가 한 주장입니다. 엉터리죠. 트럼프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에 있어서 러시아는 뭐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가장 진보된 극초음속 무기로 아방가르드, 이 극초음속 이제 활공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냉전 전에 이미 수립된 겁니다. 러시아는 냉전 전에도 미국보다 훨씬 뛰어난 미사일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냉전이 끝나고 이제 러시아는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획은 당분간 이렇게 막 창고 속에 파묻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이제 푸틴이 부활시켰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 러시아는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물리학적인 기계, 뭐 그리고 금속학적인 이런 모든 연구를 쭉 해왔습니다. 다양한 연구소에서 자신들이 연구한 결과를 모아서 이 아방가르드니 뭐 오레슈닉이니 이런 미사일을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미국인들이 잘 알고 있고, 특히 스칼리르 같은 경우는 대량 살상무기, 전략 핵무기 이런 데 이제 전문가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러시아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실제 이 러시아 내에서 미사일 관련된 테크놀로지를 미국이나 서방에 넘긴 사람들, 일종의 이제 산업 스파이죠. 이들이 러시아 내에서 체포가 되어서 뭐 징역형을 받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이야기는 틀렸고 오히려 미국이 러시아 측 기술을 뺏겨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드는데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제 이 금속공학에 있습니다. 러시아 합금의 비밀. 이 초음속 무기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훔쳤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죠. 군 감시원 이 알렉산더 아르타모노프는 그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 미국이 초음속 무기 개발에서 러시아보다 뒤처지는 이유는 기술적인 능력 그리고 과학적 기반, 여기서 러시아보다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주요 이점은 초음속 로켓이 작동할 수 있도록 특수 금속 합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자, 이 극초음속 스피드가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마하 4.5 되면은 로켓이 이 플라즈마 상태가 됩니다. 주변의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지죠. 자, 일반적인 금속은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고열을 견딜 수 있는 합금 금속, 이것을 러시아가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에는 뭐 엄청난 물리학적인 기술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이런 소재를 생산할 수도 없고 이런 합금을 개발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 기반도 없다. 이 소재를 아예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미국은 초음속 능력을 보여주려고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해 왔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극초음속 기술은 자, 대륙간 탄도탄, 잠수함 발사, 뭐 대륙간 탄도탄, 이것은 극초음속은 맞습니다. 떨어질 때 속도가 마하 10 이상입니다. 그런데 활공이 불가능하고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은 미국의 로켓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돌과 같다. 그냥 덤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팡 쏩니다. 그러면은 우주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워낙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어서 이렇게 툭 떨어질 수 있지만은 러시아는 엄청난 고열에서 그리고 엄청난 스피드에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 것은 탄도의 궤적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러시아는 이것을 요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같은 극초음속 스피드는 빠르지만은 아예 차원이 다른 거죠. 러시아는 머니버링, 조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미국은 그런 조종성이 없습니다. 그냥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돌과 같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수준은 1950년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개발한 드론입니다. 무려 240km 스피드까지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스피드죠. 만약 여기에 이제 뭐 폭탄 같은 게 달려 있다면 이것은 뭐 끔찍스러운 악몽입니다.
이 드론 테크놀로지는 일단 지금 현재는 중국이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속 240km 초고속으로 날아갈 수 있는 드론, 이것까지 개발한 거죠. 이 중국의 드론 기술, 이것이 군사 무기와 결합되었을 때 이것은 이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서구권의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중국의 이제 유엔 대표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대표가 중국이 무기를 러시아에 보낸다. 그래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에 이제 러시아를 돕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비난에 대해서 이제 중국의 유엔 대표부 이 사람은 좀 웃으면서 진짜 중국이 무기를 러시아에 보냈다면 우크라이나는 박살이 났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뉘앙스로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중국의 드론 테크놀로지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북한 이야기. 자, 지금 미국은 북한에 이제 김정은과 만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월츠는 우크라이나, 이란, 북한을 담당하는 국가안보위원회 이제 직원 수십 명을 바로 이제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사관이나 이런 데 있으면은 다 빼서 본국으로 돌려보낸 거죠. 직무를 아예 정지시켜버렸습니다. 결정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일부 공무원들은 들어갔는데 배지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야, 너 이란, 우크라이나, 북한 담당하지 마. 미국으로 돌아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일단 트럼프가 완전히 물갈이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국무부, 그리고 펜타곤 이들은 갑자기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국방장관 헤그세스죠. 헤그세스는 야, 북한은 핵 보유국이야. 즉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부여할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서 지금 한국에서도 야단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는 북한과 만나야 된다. 김정은 그도 이제 똑똑한 놈이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하고 나도 이제 그를 다시 만나야 되겠다. 이 김정은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서울에서 또 이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과 대화를 시도할 것이다. 이 김정은은 똑똑하다. 그는 나를 좋아하고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 영상이죠.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일단 둘이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트럼프가 작년 10월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밑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이 남북한 연결 도로를 파괴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물 풍선 사건, 그리고 한국이 보낸 드론 사건, 이것 때문에 북한이 화가 나서 남북 간 이렇게 연결해둔 다리, 이 도로, 이것을 완전히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이 스턴트는 작년에 기억나실 겁니다.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만약 대통령이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을 거야. 자, 이 트럼프만이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김정은과 북한에 아주 이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단 트럼프는 푸틴을 먼저 만나겠다. 그리고 그 다음 김정은을 만나겠다. 한국 사람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 북한의 김정은은 중국과 이렇게 좀 척을 지고 있습니다. 일단 2018년, 2019년 북한과 이제 트럼프가 대화를 나눌 때 이때 중국이 방해를 했다. 중국이 배신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퍼졌습니다. 중국은 도와주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은 북한이 미국과 손을 잡는 것, 이것을 이제 뒤에서 막아왔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중국과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리고 이제 중국은 북한 경제 발전, 그리고 이제 북한에 내려진 제재, 이런 것을 독자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고립된 상태로 있었죠. 이 와중에 이제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북한에 이렇게 경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사실상 제재가 걷어진 겁니다. 러시아가 먼저 이런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지금 북한은 조금 여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은 늘 어떤 나라가 안전 보장을 해주는 하에서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 십몇 년 전에 리비아와 시리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김정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둘 다 해주면 좋지만은 안 된다면은 한 나라라도 이 북한 그리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안전 보장을 해주고 이 하에서 이제 미국과 대화를 하고 개방을 한다. 미국과 협력을 하겠다. 이제 군축도 할 수 있고, 일단 북한은 잠정적으로 이렇게 핵을 이제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이 단계에서 스탑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걸 이제 트럼프가 받아들일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북한은 안전 보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미 북한과 러시아는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 푸틴이 김정은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 러시아가 이제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 하에서 이제 미국과 대화를 나누고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풀어가고, 그리고 제재를 이제 열고 미국과 경제 교류를 한다. 이 트럼프도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뭐 러시아의 안전 보장 혹은 중국의 안전 보장 우산 이런 것을 씌우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분명히 김정은은 러시아나 중국의 안전 보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가장 델리케이트한 문제인데 어쨌든 트럼프는 러우전을 중단시키겠다. 자, 러시아와 관계 개선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한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안전 보장하에 이제 북한을 끌어들인다. 북한과 손을 잡는다. 이때 고립되는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이 트럼프가 이것을 노리고 있다.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런 플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는 먼저 푸틴을 만나고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좀 보고 있더군요. 과거 이제 시리아와 리비아에서 있었던 사건 이것을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 십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리비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리비아 카다피와 미국의 이제 오바마 정권, 자, 이 오바마 정권은 의기투합해서 이제 미국과 리비아가 대립할 필요 없다. 그리고 카다피는 야, 우리는 뭐 대량 살상 무기 필요 없다. 미국이 적대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개발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힐러리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때 이제 화기애애했죠. 그런데 바로 그 뒤에서 뒤통수 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먼저 뒤통수 친 사람은 사르코지입니다. 사르코지는 미국이 리비아와 관계 개선을 하는 거 이것을 뭐 보고 지켜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와 경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사르코지가 리비아를 파괴하기 위해서 작업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자, 그런데 프랑스의 작업이 시작되자마자 미국은 바로 이제 달라붙어서 협력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오바마는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깊이 후회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만나가지고 카다피 장남과 이렇게 악수를 하고 이제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한다. 리비아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뒤에서는 카다피 정권을 박살낼 그를 이제 계획을 꾸미고 결국 그렇게 했습니다. 리비아를 폭격하고 파괴했죠. 그리고 힐러리는 왔노라 보았노라 그는 죽었노라 깔깔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역시 똑같습니다. 2009년 자, 이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고 시리아와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존 케리가 뻔질나게 이렇게 다마스커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사드 부부 만나서 따로 이제 담소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아사드 부인을 이제 사막의 장미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보고지들을 보내서 이 화보도 찍었습니다. 매우 가깝게 이제 이 아사드 정권도 미국과 화해한다. 이제 경제 제재도 떨쳐버리고 이제 시리아 경제도 발전시킨다. 이런 이제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무장관인 존 케리는 어떤 짓을 했습니까? 오바마와 함께 아이시스 알카에다를 키우면서 아사드 정권을 파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시리아 사람들은 뭐 순진하게 미국이 뭐 잘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와, 이거 세계 최강국이 나섰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뒤에서는 이 아사드 정권을 파괴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죠. 자, 이 시리아 우리는 아이시스가 잘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 아사드 정권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미 실토했습니다. 이건 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털시 게벗 의원이 까발렸습니다. 그래서 털시 게벗 하원 의원은 민주당에서 완전히 이짐에 당해서 뭐 결국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는 대화를 나누면서 뒤에서는 이제 시리아를 파괴하기 위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북한에 대입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이 단독으로 만납니다. 트럼프가 직접 와서 야, 김정은 나 너 좋아해 이러면서 키워줄게 또 이제 너 안 다치게 해줄게 딱 이러면 이제 김정은이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협력을 하고 자, 이때 미국이 김정은을 참수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시리아와 리비아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은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의 어떤 안전 보장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도를 보면은 러시아가 북한의 안전 보장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트럼프는 딱 집어서 푸틴과 먼저 만나고 그다음 이제 김정은과 만날 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랜이 가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